반갑습니다. 썬티학교 프로젝트의 황선홍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내용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 강의 시간에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문서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기능적인 측면을 더해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실 내용이 바로 부분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작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부분적인 합계를 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분적인 뭐를 구하는 거다? 합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시죠?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 부서가 있고요. 부서가 쭉 아래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세 개의 부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리부, 영업부, 관리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리부, 영업부, 관리부입니다. 그러면 쭉 나오겠죠. 뭐 경리부도 나오고 영업부도 나오고 관리부도 나오고 또 경리부, 영업부, 또 뭐 영업부, 관리부 쭉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격리, 영업, 관리, 격리, 영업, 관리 이렇게 쭉 계절이 나열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경리부 직원들에 대한 월급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든가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월급의 합계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부분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보세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하여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요? 일정한 필드를 딱 지정해주고 특정 필드 여기는 부서 필드가 되겠죠. 이렇게 부서라고 하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하여서 동일한 데이터를 뭐해서 그룹화한 다음에 경리부는 경리부끼리, 영업부는 영업부끼리, 관리부는 관리부끼리 뭐한다? 그룹화한다는 겁니다. 그룹화하여서 계산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이 바로 부분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분합은 대상의 범위를 지정하거나 셀 포인터를 일정 데이터 범위 내에 어떻게 하고 위치시키고 주메뉴 데이터에 어디 간다? 부분합 메뉴로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어떻게 실행한다고요? 주메뉴 데이터의 부분합. 자, 아직 실습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합에 대한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룹화 항목을 뭐를 시켜내야 된다? 정렬을 먼저 시켜내야 된다. 별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정렬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도 말씀드렸지만 경리부, 영업부, 관리부, 경리부, 영업부, 관리부, 총무부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면 경리부는 경리부끼리 이렇게 그룹화되기 위해서는 경리부는 경리부끼리 쭉 나열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업부끼리 쭉 나열되어 있어야 되고 관리부끼리 쭉 나열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뭐 돼 있어야 된다고요? 정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 강의 시간에 데이터 관리 시간에 정렬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정렬을 먼저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합을 실행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뭘 시켜야 된다고요? 정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부분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부분합을 이용하여서 그룹에 대한 다양한 함수 결과값을 표시가 가능한데 뭐뭐를 표시할 수 있냐면 부분적인 합계, 부분적인 개수, 부분적인 평균, 부분적인 최대, 부분적인 최소, 부분적인 곱, 부분적인 수치의 개수, 부분적인 표본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편차, 표본 분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보통 이제 합계나 개수나 평균 등을 제일 많이 하겠죠, 일반적으로. 자, 이게 부분합이라는 거고요. 부분합 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합의 작성은 먼저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룹화하여서 계산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서 뭐를 실행한다? 정렬을 꼭 실행한다. 됐죠? 뭘 실행한다? 정렬 실행한다는 겁니다. 자,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화 항목, 사용할 함수, 부분합 계산 항목을 각각 선택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먼저 그룹화 항목, 항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룹으로 묶을 항목을 의미하는 거죠. 그룹화하여서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대상이며 정렬 기준으로 사용한 항목. 이게 바로 그룹화 항목이요.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부서가 있고요. 부서라는 필드명이 있고 이 밑에 영업부도 있고 관리부도 있고 총무부도 있고 이 세 개의 부서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합계를 구한다. 예를 들어서 월급의 합계를 구한다. 월급의 합계 이렇게 볼게요. 자, 예를 가져온 거 잘 보세요. 부서별 월급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3개 부서가 있어요. 영업부, 관리부, 총무부가 있어요. 그룹화 항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룹화 항목이. 그렇죠. 뭐가 된다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부서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룹으로 묶는 항목이에요. 영업부끼리, 관리부끼리, 총무부끼리 그룹으로 묶어져 있기 부서지 않습니까? 그룹화 항목이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화하여서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대상이며 정렬 기준으로 사용한 항목이다. 됐죠? 사용할 함수라는 것은 그룹화 항목에 대해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 표시할 함수를 선택한다. 뭘 선택한다? 표시할 함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함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합계가 된다는 거예요. 합계.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한 항목은 뭐냐면 뭐예요? 월급이죠. 월급에 대한 합계 구할 거지 않습니까? 걔는 뭐가 된다? 월급을 부분합으로 계산할 거다. 그렇죠. 그룹화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서 계산 결과를 표시할 필드를 선택한다. 이게 바로 월급이 된다. 충분히 이해 가시겠죠? 이죠? 이렇게 실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부분합 대화 상자의 주요 기능을 보면 새로운 값으로 대책을 발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책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부분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분합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위에 또 하나의 부분합을 또 세울 수 있어요. 또 위에다가 또 부분합을 쓸 수 있고 또 부분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분합은 중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중첩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부분합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부분합이 있는데 기존의 부분합 위에다가
새로운 부분합을 대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입니다. 대치.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고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요? 기존에 부분합 있고 또 놓을 수 있고 또 있고 또 있다. 이렇게 부분합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로운 값들 중요한 겁니다. 기존 부분합에서 새로운 부분합을 뭐예요? 중첩하여서 추가로 표시할 때는 부분합 대상자에서 해당 항목을 어떻게 한다? 해제한다. 추가로 할 때는 해제하는 거고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있는 게 없어진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룹 사이에서의 페이지 나누기라는 것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룹화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를 구분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아래 유학 표시, 데이터 아래 유학 표시에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표시되냐면 위에 표시가 돼요. 위에. 아시겠죠? 그럼 어디에? 아래에 표시할 때는 체크한다. 이 소리예요. 그룹화 항목의 함수 유학 결과를 데이터 어디에? 아래에 표시하기 위해 선택한다. 됐죠? 모두 제거는 말 그대로 부분합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개 만든 부분합 모두 제거하는 거고요. 부분합 실행을 했을 때 왼쪽에서 표시되는 윤곽이라고 합니다. 윤곽. 1번, 2번, 3번이라는 윤곽이 나타납니다. 실수해보시면 아세요. 이런 윤곽 단추를 이용하여서 부분합에서 표시하거나 감추려는 부분합 선택이 가능한 방식. 이게 바로 부분합 방식에서 충분히 윤곽을 지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통합에도 또 알아볼 텐데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제일 쉬워요. 예를 들어서 1, 4분기의 매출 현황, 2, 4분기의 매출 현황, 3, 4분기 매출 현황, 4, 4분기 매출 현황 4개의 표가 있을 거 아니죠. 이 4개의 표를 하나로 뭐 해라? 통합해라.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해서 어떤 총계를 내라.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데이터 통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사한 데이터의 범위를 한 개 이상 뭐 할 때 참조하여서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까 말씀드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대해서 내용을 어떤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통합 메뉴를 실행하여서 같은 시트의 여러 데이터 범위나 다른 시트의 데이터 범위를 참조할 수 있다. 꼭 동일한 시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트에 있는 것도 얼마든지 참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합되는 데이터에 함수를 적용시켜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합계를 구할 건지 그럼 합계 함수, 평균을 구할 건지 평균이 되겠죠. 에버러지 함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통합 작성 단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선택하면 참조한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통합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함께 변경된다.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게 되면 원본 1, 2, 3, 4분기의 내용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이 소리입니다. 첫 행이나 왼쪽 열로 사용할 레이블을 선택하면 결과값에 이름표가 함께 표시되고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 결과만 표시한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첫 행, 해당하는 데이터 시트가 이렇게 있으면 맨 윗부분은 첫 행,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왼쪽 열, 이거를 함께 사용할 건지 안 사용할 건지 여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 결과를 표시할 시트에 셀 포인터를 위치시킨 후에 데이터의 통합 메뉴를 이용해 실행하고요. 통합 대화 상자에서 이러한 기능들,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든지 첫 행이나 왼쪽 열 이런 거 나타내는 함수를 선택하고 통합 데이터를 참조란에 지정하고 추가 단추를 클릭해서 여러 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하나씩 지정하고 반드시 뭐 눌러야 되냐면 추가 단추를 눌러서 하나씩 추가를 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개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이 큰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조그마한 테이블을 만든 이 테이블이 바로 뭐다? 피벗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먼저 시험 문제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온 적도 있고요. 피벗 테이블은 워크리스트에 입력된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고 요약을 하는 분석 도구이다. 이게 바로 뭐다? 피벗 테이블이다라는 겁니다. 엑셀의 레코드 목록이나 외부 데이터, 다중 통합 범위, 다른 피벗 테이블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통계 분석표를 작성을 하고요. 쪽, 행, 열 데이터 영역의 항목은 테이블 작성 후에도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각 필드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가 가능한 방식. 이게 바로 뭐다?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피벗 테이블의 원본을 보면 마법사 1단계에서 분석한 데이터의 위치, 즉 원본을 지정을 합니다. 엑셀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 외부 데이터, 그리고 다중 통합 범위, 다른 피벗 테이블 또는 피벗 차트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원본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1단계에서 하는 거죠. 데이터 원본. 1단계는 기본적으로 실수가 있을 때 다음으로 그냥 누르시면 돼요. 어떤 건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단계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피벗 테이블 옵션인데 2단계도 데이터 범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3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피벗 테이블 옵션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 3단계에서 옵션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옵션 단추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과 열의 총합계 표시 여기 있죠?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라고 써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체크가 모두 돼 있습니다. 열의 총합계와 행의 총합계에 체크가 돼 있다는 것은 열과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빈셀 표시라든지 이런 내용들, 레이블 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기에서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고요. 빈셀 표시 등의 여러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게 피벗 테이블 옵션이 되겠습니다. 요 창입니다. 요 창. 자, 하나씩 좀 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피벗 테이블의 이름을 설정하는 것이다. 어느 부분이냐면 요거예요. 피벗 테이블 이름. 거의 실무에서도 사용을 안 해요. 아시겠죠? 크게 이 테이블의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피벗 테이블 1, 피벗 테이블 2, 피벗 테이블 3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자, 열의 총합계와 행의 총합계 두 가지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데이터 영역에 위치한 각 필드에 열 방향의 총합계를 표시할지 않을지 여부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행의 총합계라는 것은 데이터 영역에 위치한 각 필드의 행방향, 가로방향이 되어 있죠? 총합계를 표시할지 않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빈셀 표시라는 것은 데이터의 결과에 빈셀이 있으면 빈셀에 특정한 내용을 집어넣을 때, 특정한 문자를 집어넣을 때 쓰는 게 빈셀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서식 유지라는 것은 레이아웃을 변경하거나 보고서를 고칠 때마다 적용되는 서식을 계속 유지할지, 그렇죠?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열마다 새로 고침이라는 것은 통화 문서를 열 때마다 원본 데이터의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에 적용할지 말지 설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 고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도구 모음인데 요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 얘는 피벗 테이블 메뉴 부분이 됩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피벗 테이블 메뉴구나. 그리고 약간 번개 모양으로 있는 이 부분이 보고서 서식입니다. 보고서. 그럼 차트 모양으로 있는 거 있죠. 그럼 차트 모양으로 있는 게 차트 마법사가 되겠고요. 마이너스라는 거 여기 있죠. 마이너스라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위 수준 숨기기예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위 수준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얘 누르면 나오는 거죠. 느낌표라는 건 데이터의 새로 고침이 되겠고요. 이 데이터 새로 고침은 원본 데이터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피벗 테이블을 갱신,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드를 설정하는 거다. 필드 설정. 그리고 필드를 할지 안 할지 표시 여부를 설정하는 거다. 표시 숨기기 이러한 내용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 여기 좀 중요한 거는 뭐 보고서 서식이라든지 차트 마법사, 하위 숨기기, 하위 표시 이 정도 아시겠죠? 이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룹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피벗 테이블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룹으로 좀 묶어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룹으로 묶는데 예를 들어서 날짜나 숫자값 있죠, 숫자가 예를 들어 0부터 100까지 있는데 0부터 100까지 일일이 하나씩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뭐 0부터 9까지, 10부터 19까지 이런 식으로 그룹을 묶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룹을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필드 또는 열필드에 숫자나 날짜, 시간으로 된 필드를 지정한 경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룹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룹 및 윤곽 설정에 그룹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간격을 정하고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수치 데이터인지 날짜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그룹 만들기에 대한 상황은 틀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수치 데이터에 있을 때는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데요. 날짜 데이터에는 시작의 끝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이것을 해제하려면 해당 필드에서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룹 및 윤곽 설정에 그룹 해제를 메뉴를 선택해 그룹을 해제할 수 있고요. 시작값, 끝값, 단위라는 것을 얼마의 단위씩 할 건지 0부터 100까지 있었죠. 아까 0부터 100. 그러니까 시작이 0이 되는 거고 끝이 100이 되는 거고 단위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는 거예요. 0부터 9니까.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과값은 알고 있는데 중간에 목표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뭘 찾아준다는 거예요? 목표값을 찾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김장을 하는데 작년에 김장을 예를 들어 10,000원에 김장을 했어요. 10,000원에 김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배추 20포기를 10,000원에 김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추의 가격을 500원에 샀어요. 작년에 배추가 500원일 때는 김장을 10,000원에 했어요. 그죠? 근데 올해는 돈이 좀 모자라요, 제가. 돈을 좀 없어요. 경제가 어려워져. 그러면 김장을 9,000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김장을 9,000원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양의 김장을 해야 될 때 배추를 얼마에 사야 되느냐 이거예요. 배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작년에 비해서는 깎아야 되겠죠. 그죠? 얼마까지 깎아야 되느냐. 그걸 구하는 거. 얘를 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목표값 찾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배추값이 400원일 때 김장을 얼마 할 수 있냐. 이게 아닙니다. 김장을 10,000원에 했을 때는 배추가 500원이었는데 김장을 9,000원에 해야 되는데 배추가 얼마냐. 이거 구하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이해가시겠죠?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분명히 구분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수식이나 함수의 결과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할 때 수식이나 함수에서 참조했던 특정 셀의 데이터 변경값을 구하고자 할 때 쓰는 거다. 됐죠? 도구의 목표값 찾기 메뉴를 선택하고 수식셀, 찾는가, 값을 바꿀 셀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셀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죠. 수식셀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김장비용이에요. 모르시면 써보세요. 김장비용. 수식셀이라는 것은 김장비용이에요. 수식셀은 결과를 구하기 위한 수식 입력되는 셀이에요. 자, 배추가 500원일 때 10,000원에 김장했다고 했죠. 10,000원이라는 계산 결과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찾는 값이라는 건 뭐냐면 찾는 값 여기 있죠. 찾는 값. 얼마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 내용이에요. 얼마로 바뀌어야 되느냐. 요게 수식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아까 9,000원. 됐죠? 아까 수식셀에 있는 게 10,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로? 찾는 값은 9,000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9,000원. 됐죠? 값을 바꿀 셀이라는 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배추 가격을 깎아야 된다고 했죠? 아까 그죠? 배추값이에요. 값을 바꿀 셀은 배추값. 그러면 이해 쉽죠? 아시겠죠? 자, 수식셀이라는 것은 김장비용이 되는 거고 찾는 값은 김장비용이 10,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찾는 값이 얼마가 돼요? 9,000원. 이때 실질적으로 내가 뭐를 바꿔야 되느냐? 김장비용에서 배추 가격을 깎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추 가격이 값을 바꿀 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거의 반대입니다. 목표값 찾기랑 시나리오랑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시나리오라는 거 이거예요. 김장일, 잘 보세요. 김장을 10,000원에 했을 때, 자, 배추가 500원이었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 김장을 얼마에 할 수 있느냐? 뭐가 변하면요? 배추가 좀 올랐어요. 배추가 600원이 됐어요.
좋다. 그러면 배추가 600원일 때 김장을 얼마에 할 수 있느냐? 이거 구하는 게 시나리오예요. 아시겠습니까? 배추의 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작년에 500원인데 올해는 6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김장을 얼마 해야 되느냐? 이게 시나리오예요. 이런 시나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드라마 찍지 않습니다. 찍으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여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지 DAP로 끝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는 시나리오 작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나리오라는 거 값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끝에 가서. 아시겠죠?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시나리오예요. 자, 변경 요소가 많은 작업 필지에서 가상으로 수식에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화시켜 작업비의 결과를 뭐 하는 거다? 예측해 보는 거야, 예측. 김장 비용에서 배추가 500원인데 600원이 됐을 때 김장을 얼마 할 수 있고, 좀 배추 가격이 내려갔으면 배추를 400원에 샀다면 김장 비용 얼마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몇 개까지? 최대 32개까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셀의 변경에 따라서 연결된 결과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결과값을 즉시 예측할 수가 있고요. 주로 수식에서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경시켜서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시나리오 분석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결과셀은 변경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용하여서 시트에 입력된 값을 변경시키면 취소 기능을 통해 원래의 값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 중요한 거 아니고요. 32개 정도 그리고 결과값을 예측해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분석표인데, 자,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를 띄우게 되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추가 버튼을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예요. 추가 버튼.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김장 비용이 10,000원에 했다고 했잖아요. 저기죠? 이게 기본이에요. 10,000원에 할 때 배추 가격이 500원에 했다고 했잖아요. 이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증가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증가 시나리오인데, 배추의 가격이 600원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감소 시나리오인데 배추의 가격이 400원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예요. 됐죠? 두 가지 결정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증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증가 하나 만들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고 감소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증가라는 시나리오와 감소라는 시나리오가 여기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한다? 요약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보세요. 표시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표시 있죠, 위에. 이 표시 보이시나요? 표시라는 거 중요한 거 아니지만 보세요. 선택한 시나리오의 값을 워크리스트에 뭐 하는 거다? 그냥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표시가 왜 활성화가 안 됩니까? 아직 없으니까. 그렇죠? 거의 안 씁니다. 추가라는 것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건데 새로운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변경셀을 입력할 수 있는 대화상들을 표시하는 게 추가입니다. 시나리오 이름이라든지 변경셀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삭제라는 것은 선택한 시나리오를 뭐 하는 거다? 삭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편집이라는 것은 선택한 시나리오를 편집하면 시나리오 성명에 수정한 사람이라든지 문자열과 등록된 사용자 이름, 수정한 날짜가 기본으로 표시가 되는 게 편집인데 역시 편집도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지우고 하는 게 편하지 뭐 굳이 편집할 필요 없고요. 병합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다른 통화문서의 워크리스트에서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시나리오를 추가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다른 통화문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시나리오를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요약이랑 추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왜 실무적으로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고 우리 시험에서도 요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아까 두 개 만들었다고 했죠. 제가 여기서 증가 시나리오와 감소 시나리오 만들었다고 했죠.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요약을 해야 돼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또는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증가 만들고 추가 눌러서 감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데이터 관리 한번 알아봤고요. 생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말 잘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시는데 고양이가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옵니다. 그렇죠? 생각은 말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은 행동이 돼요. 말은 뭐가 된다고요? 행동이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뭐가 된다?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성격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인터넷으로 악플 달고 하는 거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소한 거 하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습관과 성격이 되는 거니까 정말 항상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무 깊게 생각하면 일을 그르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의 일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너무 깊게 생각하면 그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